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진 흥미로운 부동산 분쟁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정 내용을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주인공들. 이 사건은 2023갑 704575 사건으로 총 5개의 회사가 등장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원고 측에는 4개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어요.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반대편 피고는 이 주식회사로 안산시 F지역의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개발해서 파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1년 10월 21일 원고 내 회사는 피고 이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에 있는 토지 14필지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원고 A회사는 2억 7,280만원 원고, B회사는 5억 9,830만원, 원고 C회사는 3억 2,890만원, 원고 D회사는 2,400만원을 각각 냈습니다. 원고들은 이 땅 위에 고층 관광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7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안산시에서 보완을 요구한 거예요. 이유는 벽면 지정선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한에 따르면 건물 외벽이 보행자 도로에서 1층은 3m, 2층 이상은 1m 떨어져야 했어요.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3가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런 제한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둘째,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 즉 속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계약 후에 안산시의 N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착오나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지 피고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속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건축을 완전히 금지한 게 아니라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벽면 지정선 제한이 있어도 숙박시설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라고 봤어요. 사정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벽면 지정선 제한은 이미 2020년 3월에 공표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며 계약 후에 새로 생긴 제한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건 흔한 일이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최종 판결과 소송 비용.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소송 비용입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했어요. 이는 패소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이런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판결은 부동산 투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첫째, 토지 매매 전에 건축 제한 사항이나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둘째, 자신의 사업 계획이 중요하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개발 사업 같은 외부 요인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이런 위험을 미리 고려해야 해요. 단순히 몰랐다 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